자, 오늘 그 약수령 첫 번째 문제. 사방댐 그 방수로 단면을 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비유량에 의한 최대 홍수유량의 그 산정 방법을 설명하시오. 이게 지금 그 최대 홍수유량에 대한 그 산정 방법과 그 사방댐 그 방수로 부분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. 그 사방댐 그 방수로 이제 단면을 산정할지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, 그 다음에 사방댐 그 방수로 위치에 대한 그 설명이 사방댐 그 방수로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최대 홍수유량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그 비유량에 의한 최대 홍수유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, 그 다음에 최대 홍수유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.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 최대 홍수유량 산정 방법 안에는 뭐 시우량법이 있고 합리식법이 있고 비유량법이 있고 홍수 현정법이 있다라는 것. 이 부분 꼭 그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가 어떤 패턴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꼭 그 안에 이 내용과 사방댐 그 방수로에 대한 부분은 꼭 그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, 저는 사방사업의 개요로서 이 문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방사업의 개요. 먼저 첫 번째,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, 토석,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를 한다라든지 식생을 파종, 녹화, 식재하는 사업을 사방사업이라고 한다. 그 다음 두 번째, 경관 조성이나 수원 함양 조성을 위한 사업이 사방사업이다 라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제가 저 에어컨을 잠깐 틀었는데 뭐 제 목소리가 뭐 에어컨 소리 좀 크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죠. 혹시 뭐 설명 듣는데 혹시 뭐 약간 좀 지장이 있다라거나 혹시 뭐 그런 게 있습니까? 갑자기 제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든지 있다라면 좀 대답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. 괜찮습니까? 예, 괜찮죠? 예,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. 예, 예. 아마 약간 좀 소음이 좀 들리긴 들릴 건데, 걔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죠? 예, 예, 알겠습니다.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단원으로 와서 사방댐이란 또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. 사방댐이란 무엇이냐? 사방댐은 수압이라든지 토압 등 외력에 저항하는 형식의 그 공작물이 사방댐이 되겠다. 그 다음 두 번째, 이러한 사방댐은 계류의 종횡 침식을 방지하고 계류수의 유속 완화라든지 계류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라는 것. 이렇게 이제 그 사방댐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사방댐 이제 방수로 이제 단면 산정 시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유화하는 사력이라든지 유목, 토목류 등과 계획 홍수량을 기초로 해서 산출된 유화 면적의 여유고를 두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.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여유고는 그 여유고 높이는 그 대상 그 유량에 따라서 그 여유고 높이가 달라지는데, 먼저 첫 번째, 대상 유량이 초당 200 그 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0.6m가 되고요. 그 다음에 200에서 초당 200에서 500 세제곱미터일 경우에는 0.8m. 그 다음에 초당 500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여유고 높이를 1m로 한다는 것. 그러니까는 200 미만, 200에서 500, 그 다음에 500 이상에 따라서 0.6m, 0.8m, 1m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여유고 높이를 산정을 한다라는 것을 그 기억을 하시면
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그 이러한 이제 그 여유고 높이를 이제 그 대상 그 유량을 이제 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산출을 하느냐. 이거는 그 법률 그 사방사업법의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.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고려한 합리식에 의해서 최대 홍수량을 산정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합리식에 의해서. 그런데 이러한 그 방수로 단면은 산정된 최대 홍수 유량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설계를 한다라는 점. 그리고 이제 그 사방댐 이제 방수로 이제 측면에 대한 기울기는 그 1대 0.5에서 1대 1 정도. 그러니까는 그 사다리꼴 형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보통 그 시공을 설계 시공을 많이 한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게 또 최근에 그 추세가 이렇게 그냥 그 한꺼번에 기울기 1대 0.5나 1대 1.5를 주는 경우가 있고, 또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내려다 한번 꺾고 다시 좀 급하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제 변형을 주는 중간에 그 변형 그 포인트를 주면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. 예,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그 측면에 대한 그 기울기가 양측의 기울기가 1대 0.5 내지 1대 1.0 정도로 예, 그 반영을 한다라는 점. 예, 그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방댐 그 방수로 이제 단면을 이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고려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홍수량을 이제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제 그 사방댐 그 상류 부분이 그 댐뚝 그 마루 부분인가 그 부분하고 이제 계상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류외역법에 의해서도 이제 그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도 부가적으로 그 알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 사방댐 방수로를 단면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 사항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량에 의한 최대 홍수 유량 그 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. 비유량에 의한 최대 홍수 유량 산정 방법. 우량이나 유량에 대한 관측 자료가 적고, 그 다음에 첨두 유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비유량에 의해서 추정하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점,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식은 최대 홍수 유량 라지 Q는 비유량 스몰 q에다가 유형 면적 a를 곱한 값이 비유량에 의한 최대 홍수량 산정 방법이라는 거, 예,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 1번에 대한 그 답이 될 수가, 제가 생각하는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CSW님께서 작성하신 부분. 먼저 첫 번째, 사방댐의 개요로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뭐 목적이라든지 개념 설명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방댐 방수로 단면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사항, 충류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라는 점. 그 다음에 방수로 단면은 1대1 또는 1대 0.5도 된다라는 점. 그 다음에 여기 L값, 윗나비와 아랫나비에 따라서 L을 크게 하면 H, 높이는 작아지므로 댐 하류의 세굴 등에 유리하다라는 점. 예, 이 설명도 괜찮은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H에 여유고를 더해서 단면으로 한다라는 점. 그 다음에 100년 빈도 최대 홍수량의 2배 이상 여유롭게 한다. 예, 이 부분은 명확하게 2배 이상 5배 이하로, 그리고
또 1.2배 규정이 있는데 1.2배 규정은 방수로 같은 그 사방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사방댐의 그 방수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 홍수량이 2배 이상 5배 이하로,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그 공작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통수 단면적을 산정하고자 할 때 그때는 1.2배 이상으로 한다라는 것. 예, 그 차이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대 홍수량 산정은 시유량, 비유량, 합리식, 홍수현정법 언급을 해주셨고, 그 다음에 이제 비유량법에 대한 그 설명과 그 계산 공식, 이 부분까지 잘 하셨네요.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이제 그 약간 좀 이제 수정했으면 하는 게, 여기 그 백년빈도 최대 홍수 유량 부분, 다른 그 일반 그 계류에 대한 통수 단면적은 1.2배 이상이고, 그 다음에 사방댐 방수로 단면은 2배 이상 5배 이하라는 것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최대 충류웨어. 충류웨어가 잠시만요. 그 충류웨어에 대한 설명. 그 충류웨어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댐 그 상류 쪽에 대한 그 계상이 그 방수로의 그 댐뚝 마루보다 낮을 때 설계한다라고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그 측면도를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개수로보다 안전하다고.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아직 지금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.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충류에 대한 그 적용 부분, 이게 그 사방댐 이제 측면도가 되겠고, 이게 이제 그 방수로에 대한 그 높이 부분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상이 그 방수로의 이제 그 댐뚝 마루보다 이제 낮을 때, 그러니까 계상이 이것보다 더 낮은 경우가 되겠죠. 낮은 경우에 이제 그 충류웨어를 이제 충류웨어에 의한 그 계산식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접근 그 속도를 그 무시하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충류웨어식은. 그리고 이 충류웨어식은 여기 이제 그 방수로 그 양쪽 그 기울기에 따라서, 그러니까는 이 기울기가 1대 1인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1대 0.5인 경우도 있는데,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방수로 이제 여기에 윗 길이라든지, 그 다음에 여기 높이에 대한 그 계산식으로서 이제 그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상수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다라는 것. 저도 이제 이 정도까지만 저도 사실 알고 있어요. 저도 이제 아직까지 충류웨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, 이 사실이 그 충류웨어라는 게
이 방수로 부분 있죠. 이 방수로 부분에 통과되는 그 유량을 그 산정하는 방법. 그러니까 측정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충류웨어가 그 충류웨어식으로서 그 이제 그 유량을 이제 산정을 한다라고 그렇게만 그 알고 있고, 그 외에 이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냥 합리식에 의해서, 그러니까 뭐 홍수 도달 시간에 따른 그 유출 개수와 그 다음에 강우 강도와 그 다음 유역 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거기에 그 수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한다라는 것. 그런데 이 합리식이 그 유역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 좀 에러 값이 발생이 되고, 아직 그 유출 개수에 대한 그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현장에 그 적용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, 특히 유출 개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, 각 그 그 지형의 상황에 따라서 그 홍수 도달 시간이 달라지는 것, 이것을 계속 지금 규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뭐 석사라든지 그 박사 그 논문적인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, 저도 이 정도까지 깊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충류웨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는 한번 또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제가 이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지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뭐 충류웨어는 이 댐 그 상류 쪽의 그 개상이 방수로의 그 댐 마루보다 낮을 때 설계를 하고 접근 속도를 이제 무시하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는 것.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, 이 접근 속도를 갖다가 무시를 하고서 이 사방댐에 과연 설계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,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합리식에 의해서 이 최대 홍수율을 산정하고 방수로 크기를, 여유구 높이를 산정하게끔 그 명시가 되지 않았느냐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별도로 이제 공부하시면서도 계속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아마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거는 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,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한번 또 고민 좀 더 해보고 나중에 또 향후 또 이게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그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. 저도 아직까지는 이게 그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, 아직까지도 저도 같은 그 수험생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그 100% 이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